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스샤 오이엔 지음, 양성이 옮김,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역사적인 사실 등을 인용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널리 알려진 친숙한 이야기가 많아서 누구나 쉽게 저세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생을 대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은 늘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미처 피하기도 전에 들이닥칩니다. 무엇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길러 근심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길러야 하며 과감히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는 미국의 전략기획 전문가 조지 케이가 한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면 우울한 마음을 날려버릴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웃는 얼굴로 인생을 대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긍정적인 성격과 태도로 자신의 삶을 밝고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성공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 비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어떤 노인이 병이 났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입맛이 없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주 용한 한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의사는 한 차례 보고 듣고 질문하더니 노인에게 처방전을 적어주면서 그대로 약을 지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약방에 가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크게 웃으며 이것은 부인과 질병 처방전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곰곰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가 실수를 했나? 노인은 다시 한의원을 찾아갔으나 의사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의원 직원이 말하기를 의사는 한 달 뒤에나 온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은 처방전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노인은 멍청한 의사가 멍청한 처방전을 써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여성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부인병에 걸렸다니.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날 이후 노인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사람들은 모두 박장대소했습니다. 한 달 후 노인은 다시 한의사를 찾아가 허허 웃으며 의사에게 처방전을 잘못 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의사는 당연하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그 처방전은 제가 일부러 쓴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의 병은 우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했고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한의사가 노인에게 내린 처방은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웃었을 뿐 약 하나를 먹지 않았는데도 몸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건강, 기분,
타인과의 교류, 사업의 성패, 인생의 진정한 의미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 통쾌하게 웃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삶의 기본 태도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하느님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동물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동물을 모아놓고 종이를 나눠준 뒤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적어내도록 했습니다. 동물들에게 종이를 건네받은 하느님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쥐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가 될 거예요. 가만히 앉아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평생 편안하게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맛난 생선을 먹는 삶,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다면 고양이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쥐가 될래요. 그동안 주인 몰래 생선을 훔쳐 먹다 걸려서 죽도록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쥐는 온 주방을 헤집고 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마셔도 맞을 일이 없잖아요. 쥐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죠. 닭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매가 되고 싶어요. 매는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닭이나 토끼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닭장에서 알이나 낳고 아침마다 울어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요. 불안해서 하루도 편히 지낼 수가 없어요. 매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닭이 될래요. 목이 마르면 물통에 잠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먹이통에 있는 모이를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게다가 밤에는 주인의 보호를 받으며 닭장에서 편히 잠을 자고요.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온몸으로 비바람을 견뎌야 해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피곤하다고요. 돼지의 선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소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고달프긴 하겠죠.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돼지들은 멍청함과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을 욕할 때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반면 소는 돼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소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거라고는 고작 풀뿐이죠. 우유까지 짜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먹다가 지치면 자고, 자다가 지치면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니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신선이 따로 없다니까요. 동물들의 선택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앞권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여자가 될 겁니다. 애교만 부려주면 뭐든 되지 않습니까? 왕비도 공주도 부잣집 마나님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죠. 여자들은 붉은 치마폭 아래에 남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와 달리 여자들은 이런 선택을 내렸습니다.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황제가 될 수도 있고 왕자나 대감마님 혹은 멋진 아버지가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남자들은 여자를 하인처럼 부려먹잖아요.
결국 하느님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위만 보고 사느냐? 만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어리석은 것들. 하느님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모든 생물들은 지금 그대로 살아라 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만 보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갖지 못한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조금씩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는 비결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잘라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꼽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과감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머뭇거리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상식과 지식을 동원하여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정하고 나면 절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뒤로 물러날 궁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력을 기르고 자신감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일을 망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실망스러운 생각과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무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에 일일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당장 일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행복을 깨뜨리는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 또한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한 정서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불쾌한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를 때는 이런 감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곳으로 주의력을 옮겨 보아야 합니다. 즉, 즐거움, 자신감, 감격, 친절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상쾌한 아침에 커튼을 젖히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방안을 비추면서 지난 밤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검은 구름을 직접 쫓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자연스럽게 없앨 방법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어둠의 정도를 줄여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기가 저하되어 있거나 근심 걱정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 때는 일단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생각으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수 없거나 희망이 사라진 상태라면 잠시 하늘의 뜻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상상은 언젠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상심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거나 우울하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 원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기가 부족한 것은 많은 일에 시달리거나 폭음, 폭식 등 자신의 능력으로 소화할 정도를 넘어서거나 비정상적인 습관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신선함을 느낌과 동시에 피곤함을 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한바탕 신나게 수다를 떨거나 재미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책을 읽으면서 피곤과 실망으로부터 감정을 회복합니다.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미래는 밝고 건강한 장밋빛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라는 무게로부터 가벼워지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기젤라 크레머 지음, 이민수 옮김,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인생의 쓰레기를 지우고 삶이라는 무게로부터 가벼워지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쾌한 상황과 늘 마주칩니다. 이때 특별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이 자유롭게 내달리도록 두면 그 순간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균형은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정의한 나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득세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쁜 일이 더 많은 반면 좋다는 느낌을 주는 일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몸을 예로 들어보면 긍정적인 국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건강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병과 고통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보통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걸릴 수도 있는 병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는 거의 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자동차가 갖고 있는 최상의 상태를 제쳐두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문제를 하나씩 생각해냅니다. 기름이 셀 수도 있고 차가 덜컹거릴 수도 있다. 이렇게요. 행복 지수를 낮추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과 타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 중에 감기에 걸렸지만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해보면 고통은 점점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요. 이 말을 마치면 우리의 만족감은 순식간에 커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은 몸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비시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늘 예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실패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시간을 도둑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행복과 단순함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짐은 쓸데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시킵니다. 정말 행복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을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은 인생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시간 도둑을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일과 활동이 불필요한지, 어떤 습관이 필요 없고 지루한지, 어떤 목표와 요구가 경솔하고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순한 생활로 가는 길에는 거쳐야 할 작은 변화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꼭 필요한가? 새 오디오가 구식 오디오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가? 혹시 잘난 체하려고 산 것은 아닌가?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무의미하게 죽이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다시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행복한 생활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한가로움을 위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혼자 있기 위해, 아름다운 시간을 친구와 보내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지 않기 위해, 있고 싶지 않은 곳에 머물지 않기 위해, 행복을 원한다면 시간을 도둑맞지 말아야 합니다. 휴식을 넘어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시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멋진 시간을 갖기 위해 다른 시간을 바쁘게 몰아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빠듯하게 남은 30분을 명상에 쓰려고 일상의 다른 활동을 정신없이 해치운다면 어떤 새로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한가로운 삶을 살려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유는 하루를 긍정적으로 보내게 하고 모든 활동을 변화시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원을 글로 쓰기는 쉽습니다. 특히 큰 소원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기는 더욱 쉽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때론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살고 싶지 않은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목표의 서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상의 사소한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목표와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쁜 습관과 분별 없는 행동으로 새로운 길로 가는 걸음을 방해받았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습관적인 행동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도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습관이 내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단순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삶의 비상구인 동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일상에서 물러납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 적어도 그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명상할 수 있고,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고, 한껏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굴을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를 찬찬히 회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거나 비망록을 작성하고 자신의 소원과 목표를 돌아보며 새로운 생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그곳에 있는 자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이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자리여야 합니다.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완벽한 방을 가질 수 없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안락 의자가 있는 구석진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가족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작은 자유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영혼을 망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돈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이웃과 친구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배우자가 그럭저럭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혹은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돈 때문에 고민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우선 수중에 있는 현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은 대부분 재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먼저 빚 정리하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빚을 갚는 데 쏟아야 합니다. 지나친 채무는 자유의 마지막 감정까지 빼앗아 갑니다. 현명한 구매 습관 들이기. 무엇을 살지 확실히 정한 뒤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쇼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통제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가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충동 구매하지 않기. 충동은 금방 잦아듭니다.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비교적 비싼 것이라면 적어도 4주 뒤로 미뤄야 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종종 사려고 했던 사실조차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내 삶의 자극제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이 인생의 목표도 다양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믿고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남을 시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오히려 내 인생의 자극제이며 나에게 힘을 줍니다. 더욱이 아는 사람의 성공은 내 자존심을 고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발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루아침의 성공에는 15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찾아온 성공은 바로 15년 노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15년 동안의 노동과 인내와 지구력 등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넘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현혹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어느 누구의 성공도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단계를 탐구하면서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는 대신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저런 사람을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나만의 방식으로 유유자적하게 말입니다. 행복은 준비한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행복은 유능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 행복을 찾다가 지나친 도약으로 행복을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활동과 휴식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경험을 정리할 시간과 자신을 음미하고 받아들이고 즐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불쾌한 체험의 경우에는 결론을 정리하고 배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좋은 일을 겪기 위한 방법은 좋은 일에서 배우고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은 괴로운 일을 겪으며 배워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은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만이 서로를 인정하고 인생이란 모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나 대신 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고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시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끈기를 보여라. 초조함을 극복하고 성장하라. 무엇보다 조용히. 어지러운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영혼의 균형과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